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지역 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 지역에 적합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또 지역 경제 구조의 성장을 지원하자는 취지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한 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2021년까지 4년 동안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11만 7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당초 목표인 8만 8천 명 대비 133%를 달성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2단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서 올해만 지역 청년 일자리 2만 6천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룸에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최근의 청년 일자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요즘은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을 보면 국제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안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고용률이나 실업률 같은 건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지표를 보면 청년 고용률은 이제 15에서 29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청년 고용률 코로나 직후인 2020년 3월에 보면 43.3%까지 낮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회복을 해서 45.1%까지 회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도 보면 코로나 직후에 9%까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현재는 한 5.7%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이 있어서 적절히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신규 고용 시장이 위축돼 있긴 한데요. 또 최근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으로 이제 좀 극복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좀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다시 기업들이 이제 신규 고용을 활발히 해서 또 고용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방식이 많이 확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또 급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상황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이게 정규직보다는 인턴이나 계약직처럼 좀 일자리 안정성이 낮은 그런 일자리에 취업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슈는 일자리의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자리의 질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해가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서 청년들이 자꾸 지방을 떠나요. 그래서 탈지방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러다가는 어떤 시도 같은 경우는 뭐 지역이 소멸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기회라고 봅니다. 내가 미래에 얼마나 이게 긍정적인 기회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좀 적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이런 기회가 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수도권 집중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회가 일자리 기회일 텐데요. 일자리 기회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수도권에 많이 존재하고요. 또 지방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얻으려면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좀 지방에 부족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청년들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좋은 문화생활을 윤택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대부분 수도권에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서 뒤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막연한 좀 불안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간다고 해서 당장 뭐 명확한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수도권에 가서 거기에서 뭐라도 해보는 것이 좀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겠냐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기회를 본인이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건 개인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회 자체가 수도권에는 많이 있고 지역에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 이건 참 큰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또 교육, 문화 이런 영역에 있어서 기회가 결코 균등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청년들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좀 그 지방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결국은 이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지역에서 얼마나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서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이게 잘 되면 오히려 지역을 떠났던 그런 청년들이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뭐 이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위해서는 지역에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좀 유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 청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내가 내 미래를 걸고 일할 수 있는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진 일자리인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일자리는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진 일자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이나 그럼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인데요. 각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상대로 좀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요.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이나 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업종을 유치하기에 좀 유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사회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상황이나 그 환경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면 청년들의 지방 유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제 지역 특화라든지 지역 맞춤형, 뭐 여기에 이제 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앞서 제가 잠시 언급해드린 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먼저 그 어떤 사업인지 개념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역 주도형 이제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청년들도 좀 유인할 수 있도록 서로 혁신하고 서로 성장하자, 이러한 그 개념으로 만든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역의 어떤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지자체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좀 나서서 지역에 적합한 그런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직접 만들고 직접 운영하게 되면 조금 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 경제도 또 성장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개념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을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좀 지자체에서 직접 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만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 주도형이라는 말이 이 앞에 붙은 이유가 그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나서서 일자리를 설계하고 그리고 운영도 하고, 다만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돈이라든지 어떤 그 제도적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201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1단계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 이제 4년 동안 실시가 됐는데 성과가 어땠고 또 시사하는 바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 동안 1단계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를 보면 한 11만 7천 명 정도의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다. 네. 당초 목표가 한 8만 8천 명이었으니까 한 달성을 33%를 한 초과 것이네요. 달성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성과는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연도별로 보면은 이제 전체 목표는 8만 8,224명이었고, 그래서 2018년도에 10,000명, 2019년도에 25,900명, 2020년에 26,036명, 21년도에 26,288명 정도를 목표로 삼았는데,
실제 성과를 보면 2018년에 11,056명, 2019년에 36,265명, 2020년에 36,067명, 21년에 34,360명. 네. 그래서 이제 상당 3분의 1 정도는 더 추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참여했던 청년들의 만족도인데 4년 평균 만족도를 보면 93.1%입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높네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대다수 이 사업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보면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생산이 5,718억, 그다음 부가가치는 2,404억, 그다음에 취업 재창출은 4,745명이 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사업이 좀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기업들은 유능한 청년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들의 입장에서 또 보면 취업의 문이 상대로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도 좋고 지역 기업, 청년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의 구조를 좀 공고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그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이 참 기억에 남네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자기 고장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자기 자아 실현을 해나갈 수 있다면 굳이 물가도 굉장히 높고 또 경쟁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도권으로 이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할 그런 이유가 없단 말이죠.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만족도도 높고 성과도 높다고 하니 정부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2단계 사업을 시작을 하죠. 특히 올해는 이제 지역 수요를 반영해서 3개의 일자리 유형을 신설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2024년까지 2단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세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혁신형, 그다음에 상생 기반 대응형, 그다음에 지방 포용형 이렇게 3개 유형을 신설을 해가지고요. 청년 일자리 한 2만 6천 개를 더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을 또 다시 2단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 혁신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 어떤 구조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 방식이고요. 주로 이제 미래 신산업이라든가 지역 균형 유지 등과 연계해서 지역 특화의 분야를 좀 발굴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조선 산업이 좀 유망하고요. 그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그다음에 인천 같으면 이제 항공산업 이런 부분들을 지역 특화 분야로 육성을 해가지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 한 2,4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인건비를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이제 3년 차에 여전히 이 청년이 그 기업에 정기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으면 이 청년한테 또 1년 동안 1,0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생 기반 대응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인구 감소 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 네. 조금 지역 활력을 잃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다가 만약에 청년이 신규 창업을 하면 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 초기의 청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소멸 위기 지역에 있는 청년이 신규 창업을 하면 1년에서 2년 동안 연 1,5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3년 차에 또 신규로 청년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1년 동안 2,4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을 하고 그것이 7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 동안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기업에서 2년 차에 또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그러한 청년이 인건비를 1년 동안 또 2,4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포용형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회적 경제라든가 아니면 지역 사회 공헌 같은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무 경험 쌓는 것에 대해서 지역 사회가 조금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1인당 한 2,25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이런 그 지역 혁신형 일자리 사업을 좀 보면 1단계에 비해서 조금 더 지역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수요를 좀 반영을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조금 세분화를 했고요. 그래서 지역의 상황에 좀 더 적합하게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역 소멸 위기 지역 같은 경우에 창업 초기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지원하면 청년 친구들 인구도 이제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업이 유치가 되면 또 추가적인 인구 유입 효과 등으로 지방 소멸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 효과를 좀 가져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 관계사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이 지역의 일자리 상황, 뭐 일자리 상황은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기업들은 와서 일할 청년들이 없다고 하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일할 기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제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는 게 문제일 텐데 지역의 기업과 청년이 서로 좀 윈윈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지 한 1분 30초 정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정부의 지원은 일종의 이제 마중물 역할이고요. 이제 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이 주로 이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초기에 조금 그 사업을 활성화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민간 기업이 그걸 이제 받아서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의 그럼 이제 민간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력도 있고 또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청년들한테 좀 덜 알려져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정보의 미스매치 현상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자신들한테 적합한 기업에 대한 정보, 특히 이제 이 지방 기업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기업들도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또 정보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조금 지방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내가 앞으로 근무할 만한 기업인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술 등이 좀 많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외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IT 기술이 엄청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한계는 이제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온라인상의 정보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 경험들을 좀 통해서 청년들에게 좀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의 오계택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